안녕하세요, 주삐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오랜만에 켜게 되었네요. 오늘의 영상은 제가 예전부터 너무너무 찍고 싶었던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발표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발표, 여러분들 혹시 대학생이신가요? 이걸 보시는 분들 고등학생이실 수도 있고 중고등학생이실 수도 있고 대학생이실 수도 있는데 저의 발표에 대한 꿀팁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떤 학생이어도 대학원생이어도 아니면 혹은 뭐 회사에서 PT? 회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때도 정말 좋은 꿀팁들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발표를 잘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계기는 별로 없는데 한 수업 중에서 한성대학교 교과과정 그 교양 과정에서 사고와 표현이라는 과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고와 표현이라는 교양 과목에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주셨어요. 과목을 듣는 수강생들이 30명이라고 치면은 한 명이 발표하면 30명이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해주는 그런 좋은 시간. 남들에게는 좀 많은 분들에게는 그게 공포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워낙에 발표를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발표에 대해 그 시간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죠. 실제로 저를 모르셨던 분, 저를 처음 보셨던 분들이 저에 대한 코멘트를 남겨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씩 띄워드릴게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이거는 뭐 사실 뭐 목소리에 대한 칭찬이니까 그렇게 많은 칭찬은 아니라고 해도 뒤로 가면은 영상이 나오지 않아도 당황하지 않은 모습이 좋았고 스피치는 완벽했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달아주셨네요. 제가 그 PPT를 하다가 저는 정말 발표형이에요. PPT 같은 걸 잘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PPT를 하다가 영상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안 나오네요 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당황하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칭찬을 또 해주셨고요. 목소리가 그냥 귓가에 때려박히네요. 집 가서 당장 홍콩에 대해 검색해 보겠습니다. 문서 구성, 주장의 명확성 정말 완벽했어요. 영어 발음 듣고 홍콩 갈 뻔했어요.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나 되게 장난기가 많네요. PPT 구성이 깔끔하고 정보 전달력이 굉장히 높은 발표였다. 청정을 유도하는 질문도 적절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이 나오지 않았을 때 대처도 좋았다. 정보 전달에서 설득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자연스러웠다. 발표도 문제가 없었다. 완벽한 발표였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의견을 표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의 자유를 기원합니다. 라고 또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목소리 톤, 크기, 제스처, 대본 숙지 등 모두 다 완벽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저에 대한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미루어 보아서 발표를 그닥 못하지는 않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꿀팁은 총 5개예요. 여러분들도 부디 발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부담감을 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꿀팁도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꿀팁을 제가 총 5개를 준비해 보았는데 그 5개 중 첫 번째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빠밤! 첫 번째는 목소리를 가다듬자인데요. 그 발표를 시작하실 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신 게 내 발표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겠지? 라는 게 가장 큰 오해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내 발표에 집중해주지 않거든요. 하물며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해주는데 목소리마저 이렇게 약간 웅얼거리는 목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집중을 잘 할까요?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목을 끌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런 목소리가 가장 좋거나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팁은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저는 발성과 발음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조금 부족하게 되면 살짝 듣기 지루한 발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말을 할 때 입을 또박또박 씹어서 말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 그 음성 높낮이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을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소리를 가다듬자 발표용 목소리를 따로 만드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꿀팁은요. 대본을 너무 많이 읽지 말자예요. 여러분들 진짜 뭐 PPT부터 자료 조사하시고 뭐 발표 준비하시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게 되는, 제일 자신 있게 되는 사람은 저 아닌가요? 나 스스로 아닌가요? 가장 아쉬울 때가 앞에 서서 손을 벌벌벌 떨면서 종이를 이렇게 들고 대본을 읽으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발표를 할 때 떨릴 수 있어요. 저도 항상 떨립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앞에 주목 공포증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으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요. 떨리지만 떨려도 대본을 읽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대본을 아예 읽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은 좀 나쁜 예라고 볼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 내용은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허가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보균 전 반드시 첨부 문서를 확인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 시선이 이 대본에만 꽂혀 있으면 사람들은 저 사람 뭐 하지? 저 사람 약간 벽이랑 얘기하나? 라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발표를 하다가 대본은 약간 큐시트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큐시트 혹시 아시나요? 그 음악 중심이나 인기가요 이런 거 MC 보시는 분들이 뭐 쇼 음악 중심 막 하신 다음에 큐시트를 이렇게 잠깐 보시고 뭐 이 내용은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알고 있으시죠? 대본은 항상 큐시트처럼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대본에만 시선이 고정되고 대본을 줄줄 읽는 그런 거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본은 항상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긴 줄글로 만들지 마시고요. 문단과 단락을 적절히 나눠서 키워드로만 하시되,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꿀팁을 전하면서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사실 정보 전달은 줄글로 써주시면 좋아요. 정확한 정보, 통계라든지 뭐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발표하실 때는 그대로 읽어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있을 때는 가장 여러분들이 쓰신 대로 대본을 읽으셔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씩 대본에서 눈을 떼시고 청중과 눈을 마주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대본에 눈을 두지 않으면 도대체 저는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 발표를 들어주시는 청중들이 있다면 그 분들을 꼭 세 파트로 나눠주세요. 그냥 그분들을 자연스럽게 그분의 눈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그분들을 뭉뚱그려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주변 사람들, 책상을 보셔도 괜찮아요. 그 사람의 옷을 보셔도 되고 그 사람의 목걸이를 봐도 돼요. 그냥 그쪽을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절대 눈은 마주치지 마세요. 눈을 마주치면은 위축되는 그게 있을 수도 있으시니까 절대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말고 지형지물도 가끔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뭐 뒤에 있는 시계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쪽에 있는 창문을 보신다든지 자연스럽게 눈을 돌려주시면 좋고요. 난 죽어도 이 청중들을 잘 못 보겠다 하시면 청중들은 가끔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 PPT 자료로 눈을 돌리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길 보시면 이렇게 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PPT로 화면 눈을 돌려주시면 사람들도 저 사람이 갑자기 몸을 돌렸네? 고개를 돌렸네? 나도 볼까? 라고 좀 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는 거. 그리고 세 구역으로 나눠서 한 번씩 시선 나누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빠밤. 세 번째는 숨 쉬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내주셔야 되세요. 하니까 뭔가 가르치는 것 같아서 좀 지금 마음이 좀 이상한데 발표뿐만이 아니라 책 같은 글을 읽을 때도 숨 없이 다다다다다다다 하면 나도 물론이고 듣는 상대들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이렇게 숨을 쉬어주잖아요. 저 사람은 자신이 발표하고 싶은 걸 탁탁 짚어준다라는 느낌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것만 피하셔도 발표에서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숨 쉬는 타이밍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발표를 녹화하고 영상에서 들어보다가 불필요한 건 없애는 연습을 하시는 게
네 번째 꿀팁인데요. 제가 큐시트를 보고 뭐 대본, 줄글로 읽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말을 하듯이, 말을 던지듯이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자신의 쪼를 못 버리시는 거죠. 한 번씩 사용하시는 건 전혀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는데 2번, 3번이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듣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내가 발표를 하기 전에 내 영상이나 녹음을 하면서 내가 불필요한 습관을 계속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이걸 확인하시는 게 4번째 꿀팁이에요. 그래서 발표하시기 전에는 직전이라도 괜찮으니까 바로 한 5분 전도 괜찮으니까 꼭 녹음을 하고 들어보시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시뮬레이션이 굉장한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꿀팁은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제 지금 처음 도입부 영상 보신 다음에 유튜브에서 10초 건너뛰기 엄청 누르시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뭐 계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따가 타임라인으로 댓글에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신이 원하는 꿀팁만 눌러서 들으시는 분들 분명 계시겠죠. 혹시 찔리진 않으신가요? 아니 근데 물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유튜브 볼 때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은 유튜브에서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발표에서도 자신이 듣고 싶은 내용에서는 귀를 쫑긋 무슨 내용이지? 하고 듣다가 좀만 지루해진다 싶으면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뭐 목소리도 발표용 목소리를 잘 가다듬으셨고 대본도 너무 많이 읽지 않았고 숨 쉬는 타이밍도 다 좋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 발표를 기억에 남지 않아 하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이 포인트가 가장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 발표를 조금이나마 더 집중을 시키고 싶고 사람들에게 좀 호응을 유도하고 싶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화두를 툭 하고 던져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콩 시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혹시 홍콩 가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대화가 홍콩 시위라는 무거운 주제로 얘가 발표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좀 라이트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라이트하게 흘러가네? 라고 하고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누가 보면은 쟤는 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지? 싶겠지만 아니에요. 홍콩이라는 거에 대해서 천천히 이어가면서 홍콩 시위까지 도달을 할 거거든요. 홍콩 가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이 사진은 제가 홍콩에 갔을 때 직접 찍은 야경이에요 하고 보여드렸어요. 사진 딱 보여드리면서 뭐 홍콩 야경까지 보여드렸으면 이 사람 뭐 여행 얘기하려고 하나? 라고 싶겠죠. 근데 제가 홍콩을 너무 잘 갔다 오고 나서 네이버에 홍콩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자동으로 뜨는 거 아실까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홍콩을 검색하면 홍콩 시위가 뜨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홍콩 시위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홍콩 여행 가려고 하는데 홍콩 시위 괜찮은가요? 라는 식으로 자신의 여행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저는 지금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발표했던 홍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줬지만 무궁무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든 시작은 대부분 잘 들어줄 줄 몰라도 중간부터 그리고 끝날 때까지 많은 분들은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으로라는 말을 하면서 끝으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발표 끝났나? 하고 그냥 이제 슬슬 뭐 집중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끝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그거에 대한 주제를 보여주는 거죠. 이래서 저는 발표는 항상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중간에 뭐 말을 버벅거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걸 만회해줄 수 있는 건 시작과 끝에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했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조금 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를 기억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뭐야 나 이미 알고 있는 얘기야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남들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그
그걸 긴장감들과 공포감들을 다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남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달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이해 안 되시는 거 아니면 또 다른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